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으로 바뀌었는데요. 옛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시절 대선 때 돈 심부름도 하고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여의도연구소 특보를 했어요. 근데 특보가 보통 네. 특보가 아니고 상근 특보. 정무특보 세 사람 임명이 됐는데요. 윤상현 의원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불렀다. 또 김재원 특보도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를 받는 걸로 그렇게 딱 옆에 두고서 당을 좀 조율, 통제, 견제 한번 나와달라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이 2월 27일이었습니다. 이틀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떠났습니다. 따라서 이병기 실장의 임명 배경이 무엇인지, 또 이병기 실장 체제의 청와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제대로 짚어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. 이병기 실장 체제의 청와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동 순방 잘 다녀오셨나요? 예, 잘 다녀왔습니다. 이병기 비서실장 얼굴은 보셨습니까? 27일 날 임명이 되고 이틀 뒤인 3월 1일 날 오후에 순방을 떠났지 네. 않습니까? 근데 사실은 오전에 인사차 청와대 춘추관에 들렀습니다. 기자들이 이제 좀 더 자주 보자는 취지에서 그걸 따로 기사화하지는 않았는데요. 본인도 아무래도 좀 아는 기자들도 많은 편이고 기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. 네. 지난 대선 때도 꽤 그 기자들과 좀 자주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는 좀 그전보다 훨씬 좀 나아질 거라 하는 기대 같은 게 좀 있습니다. 예. 그럼 저 전임 김기춘 실장은 춘추관에 전혀 안 내려왔습니까? 재작년 송년 모임에 오후에 간단하게 이제 스탠딩해서 인사를 할 때 한 번 왔었고요. 임명 직후에 그 유명한 윗분의 뜻을 받들어라고 예. 이제 발표를 할 때 한 번 왔었고 총 2번 왔었네요. 네.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명관 마사회장으로 사실상 내정이 됐다가 막판에 바뀌었다.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네. 진상이 뭔가요? 정확하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몇 명밖에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다만 그 상당히 임박해서 뒤집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여권에서 워낙 쇄신 요구를 강하게 하고 검토됐던 인물 자체가 전혀 오히려 이제 그 인사를 발표를 하면 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그 정도는 이제 박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. 고집을 꺾었다. 예, 예. 중동 순방을 떠난 다음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이제 여의도 네. 여야 정치인들을 방문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. 김무성 대표하고는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? 당과 긴밀히 좀 소통을 하겠다. 네. 당의 얘기를 잘 듣고서 청와대에 전달을 하겠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두 사람 관계는 어떤 사이인가요? 김무성 대표 말로는 나랑 잘 통하는 사이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오래된 사이죠. 왜냐하면 이병기 실장이 옛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시절부터 뭐 옛날에 그 대선 때 돈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마쿠에서 역할을 했고, 그 다음에 특히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김무성 대표가 사무총장을 했고,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서실장을 했을 때 이병기 실장이 여의도연구소 특보를 했어요. 근데 특보가 보통 네. 특보가 아니고 상근 특보.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대선 캠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. 그래서 좀 호흡을 맞춰본 사이죠. 잘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2007년 경선 때도 그럼 같은 팀이었나요? 그렇죠. 2007년 경선 때도 있었고 2012년 대선 대선 때도 때도 있었죠. 예. 이병기 실장은 뭐 막부에서 이 실장은 외교안보 쪽 이렇게 이 좌장 역할을 했었고 그렇죠. 뭐 김무성 대표야 당시에 총괄을 했기 때문에 네. 자, 야당도 찾아왔죠? 야당 문재인 대표에게는 이제 이병기 실장이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. 그리고 두 분은 잘 모르는 사이겠죠? 그렇죠. 잘 아는 사이는 아니죠. 근데 이제 또 그 야당 대표한테도 정보를 공유를 하겠다. 또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 또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 잘 정보를 제공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아무튼 결과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으로 바뀌었는데요.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병기 실장 임명을 놓고 사실 해석이 좀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. 특히 현직 국정원장을 7개월 만에 실장을 시킬 수 있느냐, 전형적인 돌려막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뭐 앞으로 이병기 실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이병기 실장한테 어느 정도의 그 뭐 권한을 주느냐, 아니면 이전처럼 김기춘 실장처럼 왕 실장 행세를 할 것이냐. 이병기 실장의 개인적인 캐릭터라든가 보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달라질 것이다. 이제 대국회 관계라든가 이외에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소통이라는 거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임석규 기자는 이병기 실장 들어선 다음에 여당과의 관계라든가 국회와의 관계 이런 게 약간이라도 좀 달라지는 조짐 같은 게 있었던가요? 아직은 좀 평가를 하기는 이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특보도 임명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많은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을 교체했다. 이런 의미가 가장 큰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
그래서 이병기 실장이 비교적 김기춘 실장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스타일, 업무 스타일상. 그래서 조금 그런 반면교사적인 성격, 김기춘 반면교사적 성격의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다. 여기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자, 다른 사람 얘기 좀 간단히 해볼까요? 네. 홍보수석이 바뀌었죠? 예. 예, 김정우 수석은 어떤 사람입니까? 중동 순방 같이 갔던가요? 예, 같이 갔었습니다. 본인도, 이제 지금 초짜 수석이라 아직 잘 모른다, 많이 도와달라, 뭐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만 얘기를 했는데요. 지금 뭐 상당히 좀 긴장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왜 바뀌었습니까? 전임 수석이 뭘 잘못했나요? 글쎄,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. 책임을 잘 안 지려는 스타일이 아니었냐. 그래서 약간의 그 내부 참모들과 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.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홍보수석을 좀 교체하려고 했던 거는 같습니다. 김성우 수석이 지난 1월에 특보로 올 때 이미 홍보수석 자리를 제안을 받았다고 했었거든요. 재직하던 SBS에서는 상당히 좀 능력도 있고 뭐 이런 평가를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참 특이한 것 같아요. 그 SBS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가는 걸 보면 그렇게 관직이 좋은 모양이죠. 개인에 따라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기회가 되면 한번 직접 좀 물어보시죠. 뭐라고 답변하는지. 예, 알겠습니다. 물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정무특보 세 사람 임명이 됐는데요. 임명 배경이 뭘까요? 정무특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 인사에 사실은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김기춘 실장은 이제 그 여당에 대해서 상당한 그 주도력을 행사했거든요. 옛날에 의원을 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이병기 실장은 의원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당청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 주도력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윤상현, 또 김재원, 주호영 이 세 사람을 이제 특보로 임명을 해서 당 관계에서 좀 청와대가 주도력을 행사할 수 해보자. 유승민, 김무성 투톱이 지금 청와대 약간 각을 세우면서 당선되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견제하고 통제하고 때로는 압박하는 그런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그렇게 보여요. 특히 이제 윤상현 또 김재원 이 사람들이 이제 한때는 뭐 왕수석으로 부리고 원내 수석 대표를 두 사람 다 했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는 원내대표 이상의 어떤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딱 그 청와대 특보로 보냈단 말이에요. 당청 관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밀리지 않겠다. 뭐 그런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윤상현 의원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뭐 누님이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분은 아닌가요? 대통령 뒤에도 누님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대표 시절에는 뭐 사석에서는 누님이라고 부르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나.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들이군요. 그렇죠. 또 김재원 그 특보도 옛날에 원내 수석대표 시절에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를 받는 걸로 그렇게 목격이 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근데 딱 옆에 두고서 당을 좀 조율, 통제, 견제 그런 포석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정무특보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의 특보를 시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. 당사자들 뭐라고 해명을 하던가요? 아직은 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자세를 낮추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제 의원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 이제 심사를 기다려야 되거든요. 지금 확실히 일단은 내정 상태예요.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그 분위기를 낮추고 자세를 낮추는데 그게 그럼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? 취소될 수도 있죠. 일단 국회의장이 그 일정한 윤리심사를 거쳐서 이 겸직 금지에 해당된다. 그러면 뭐 못 가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이분들은 일단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조심을 해요.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돌직구에 출연을 해달라고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. 윤상현 의원더러 좀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은 좀 어렵다. 좀 논란이 된 뒤에 하자 그랬고 김재원 특보 의원에 대해서도 좀 한번 나와달라 그랬더니 유구무원이다. 당분간은 말을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제 정중히 다음에 합시다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. 다음에 우리 정치 토크 돌직구에서 꼭 한번 불러야 되겠네요. 예, 한번 부를게요. 예. 알겠습니다. 자, 국정원장이 바뀌었는데요. 네네. 비서실장하고 다른 사람들 특보 이런 인사 때문에 국정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네. 너무 지금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. 네, 그런 측면이 있죠. 이제 예전에는 국정원장이 바뀌면 뭐 와글와글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게 일단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. 하나는 지금 워낙 비서실장 교체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는 거고 네. 또 이제 이 사람이 워낙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. 거의 국정원 내부 인사라고 할 정도로 올해 국정원에서 이제 중앙정보부 시절 때 이 사람이 이제 1976사 출신이에요. 1970년도에 중령으로 예편을 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주로 대북 해외 파트에서 쭉 근무를 했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제 2차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서 도대체 누구냐 그런 상황입니다.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사람이 좀 다음 주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되면은 이런저런 또 그동안의 과거 행적이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렇게 좀 나오겠죠. 알겠습니다. 두 분이 정치부 기자 중에서도 이제 촉이 굉장히 말달한 분들이니까
자, 이병기 실장 체제로 예. 참모진을 개편한 다음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, 과거에 이제 김기춘 체제하고 좀 국정 운영을 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, 결국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자, 석진환 기자 어떻게 전망하세요? 일단 그건 이제 뭐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당장 여야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저희 그 앞으로 관전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. 야당 입장에서도 가서 순방 성과만 듣고 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의제로 문재인 대표라든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느냐. 일단 그걸 좀 지켜보면 3년차 때 조금 어쨌든 달라질 수 있느냐, 아니면 원래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김한길 대표를 만난다든가 본인 할 얘기만 쭉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끝내는 뭐 그런 방식이 좀 되풀이되면 결국은 3년차도 좀 비슷할 것 같고. 아니, 네. 달라질 것이다,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. 제가 청와대 출입을 좀 당분간 더 해야 되는데 네.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변화가 없을 예, 것이다. 왜냐하면 이 대통령 스타일이라는 게 쭉 살아온 인생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로 국민들한테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아왔던 방식이라든가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꿀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이병기 실장, 그리고 이제 청와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이른바 실세 3인방 비서관,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, 이 3인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,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과거처럼 실세 3인방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국정 전반에 걸쳐서 행사한다.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거다,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. 네. 대신에 이제 이병기 실장이 전반적인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면서 실세 3인방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행사한다면은,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관계를 용인한다면,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뀔 준비가 돼 있구나, 이렇게 평가를. 그러니까 바뀌지 않을 만한- 것이다, 바뀔 것이다. 저는 바뀌기는 어렵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병기 실장은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일정한 국민과 줄다리기에서 일정한 양보를 한 거거든요. 일단 좀 끌려가 준 거예요. 그리고 지지율이 좀 이제 되면은 또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면은 또 금방 망각을 할 거다. 그래서 이제 원래 스타일을 쫙 바꿔야 되는데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 비서진 측근, 핵심 측근들과 과도한 그 소통, 그 사람들과만 하는 이너서클, 이걸 영향력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까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암담해지는 뭐 그런 기분이 드네요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병기 실장은 바로 직전에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른바 친박 인사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실장 기용을 계기로 국정 운용 스타일 자체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변해가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. 정치 토크 돌직구 마치겠습니다.